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저 굉장히 제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컴퓨터에 있는 부분에 많은 부분이 날아갔어요. 뭐가 들어와가지고 파일을 변형시키고 가져가고 막 해가지고 그 기술자인데 불러서 그거를 복구를 했는데도 복구가 안 돼요. 50%밖에. 그래서 제가 책을 쓰던 것까지 다 날아가고 아예 파일 자체를 변형시켜 놨어요. 그 변형시킨 파일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상당히 굉장히 좀 어려운 가운데 그 많은 작업한 거를 제가 그 작업했는 게요 거의 15테라바이트입니다. 테라바이트입니다. 이게 참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한 7, 80%는 건질 줄 알았더니 절반밖에 못 건졌어요. 최근에 했던 강의들 자료까지 싹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걸 누가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그걸 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겠지만 그걸 둔 곳은 중국이에요. 아마 보통 그림 참 많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다 두고 그렇게 상당히 좀 어려운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것도 겨우 찾았어요. 이것도 다 날아갔어요. 그래, 그걸 다시 해서 작업을 다시 했습니다. 근데 제가 뭐 머리만 가지고 있으면 되나요? 이런 걸 여러분들에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설명만 하면 좋겠지만, 그래는 저 혼자만 하지, 후대를 만들 수도 없고, 제자들을 양성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내야 되고, 제가 또 그 표적에 대한 부분들도 약 한 400개 시점에다가, 다른 사람의 어떤 이런 모델을 쓰면 이게 다 걸려요. 그래서 제가 직접 다 그리고 만들어서 해놓은 그까지 싹 다 날아갔어요. 그런 그림을 다 만들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참, 전혀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받았어. 캄캄해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한 3일 됐거든요. 그걸 지금 찾고 해도 없어요. 컴퓨터 안에는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보니까, 제가 태면에 대한 부분들도 또 다시 또 많이 곁들이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 안 했죠, 한 번도. 안 한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걸 할까? 아니면 오늘 원래 질문을 주고 받고 해야 되는데, 어떤 걸 할까요? 이거 할까요? 그래. 나중에 또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질문을 준비하세요. 자, 질병의 짝짓기입니다. 병과 짝을 지어요. 건강한 것끼리 짝을 짓어요. 어쩔 수 없어요. 빛은 빛과 어둠은 어둠을 좋아하고. 그래서 질병을 두면 점점 질병을 더 많이 만드는 거예요. 서로 짝을 지어서 또 만들고. 짝이 둘인데 3개가 되고 4개가 되고. 암도 그렇잖아요? 암도 점점 짝을 지어가지고 나중에 뭐가 돼요? 빅딜. 그렇게 해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잘라야 돼요. 그래서 질병은 죄의 산물입니다. 죄를 용인하면 점점 커져요. 나중에는 내 자신을 잃어버려요. 질병 역시 내일 모레 미루는 게 아니에요. 질병은 적시하셔야 돼요. 몸이 여러 개가 아니고 하나고, 생명도 하나고, 영원한 생명도 하나고. 맞습니까? 예. 이건 반드시 빨리 고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질병 짝짓기를 한번 봅니다. 지방간은 심장질환, 복부비만하는 식도염. 이렇게 27만 건의 검진을 분석했어요. 서울대 강남센터에 있는 병원에서 오랫동안 200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추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건강위험 짝짓기와 주요 상관관계를 보게 되면 간상동맥 질환을 일으키는 내장의 지방은 세포 성장 촉진해서 폴립을 만들어서 대장에 요걸 만드는 거예요. 뭘 만들어요? 폴립이 생기는 건 어디예요? 대장이에요. 대장에 용종이 생기는데 대장만 문제가 일으키는 게 아니고 어디에? 그렇게 짝이 지어진다고요. 간상동맥 질환이 같이 온다. 그게 하나만 보면 안 돼요. 제가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걸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간에 쌓인 지방이 어떤 일을 가져오는가? 간 초음파에서 심한 지방간이 2번 뭐죠? 간선동맥, 심장에 대한. 두 번째 또요?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이 짝이 있어요. 자. 또 남산형 복부 비만. 자, 이건 이 복부 비만은 대장에 폴립을 용종을 가져오고 선종도 와요. 그 다음에 뭐로 옵니까? 역류성 식도염을 가져오고 저혈선 비대증을 가져온다. 그 다음에 뇌의 무증상 뇌졸중이 발견되는데 요거는 또 뭘 가져오냐 하면 간상동맥을 같이 가져오고요. 삼겹살형 복부 비만 그런 경우에는 5번 기관지 천식. 그 다음에 비만으로 인한 당뇨병은 뭐예요? 대장에 이런 용종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간상동맥에 석화가 발견되면 석회, 하얀 석회가 발견되면 뇌졸중의 위험이 증가한다. 마른 비만의 중장년 여성들은 뭐가 같이 와요? 골밀도가 문제가 온다. 골다공증. 자, 이걸 하나씩 제가 좀 풀어드릴게요. 자, 먼저 지방간은 심혈관 질환의 경고다. 왜? 짝이니까. 그래서 지방간이 심한 사람은 심장에 간상동맥 질환 발생 위험이 몇 배? 4배, 4배. 뭐가 오면요? 간에 뭐가 오면? 지방. 간에 지방이 쌓이면 심장의 간상동맥 질환 발생 위험률이 4배나 올라간다. 자, 간상동맥은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입니다. 이 동맥이 좁아지면 심근경색, 협심증이 생기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큰 이들의 지방간은 체내 잉여지방이 간에 쌓여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지방간이 심한 사람은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목 부위의 경동맥, 동맥 경화 현상이 나타나고 이 경동맥이 좁아진 경우가 많았다. 이게 하고 이제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제 지방간이에요. 지방간이 많아져요. 이 간에 지방이 많다는 말은 간에 피가 많이 간다, 못 간다? 못 가는 거예요. 피가 잘 가는 장소는 속도가 빨라요. 속도가 빠른 곳에 느린, 가볍고 느린 이 지방들이 정체가 될 수가 없어요. 물이 빠르게 막 내려오면 물의 유속이 빠른 곳에는 모래가 쌓이지 않죠. 속도가 느린 가 쪽에 물이 이렇게 돌아가면 저쪽에는 돌들이 많이 쌓이죠. 안쪽에 물이 느리죠. 느린 이쪽에 뭐가 쌓여요? 모래가 쌓여요. 저 안동 그 하회마을 또 여러분 해룡포란 노래 아시죠? 해룡포 그가 영주 쪽이에요. 이렇게 물이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이렇게 보면 물의 요속이 빠른 바깥쪽으로는 억센 거기는 돌이 없어요. 거기 다 모래인데 억센 모래들이 많고 가볍고 보드라는 것들은 전부 물의 속도가 느린 곳에 쌓여요. 우리 몸에 피가 정상적으로 잘 흐르면 그런 곳에는 가벼운 지방이 쌓일 수가 없다. 그런데 가벼운 지방이 쌓인다는 말은 혈액순환이 빠르다, 느리다? 느리다. 그럼 왜 간이 왜 속도가 느리냐, 순환이? 그럴 수 있어요. 선천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태어나서도 그럴 수 있는데, 가장 큰 요인은 유전적인 요인보다가 이 세상의 모든 건 유전돼요. 입맛도 다 유전돼요.
유전이 팔자가 아니에요. 유전이 될지라도 우리가 생활만 바르면 얼마든지 고쳐져요. 대장 같은 경우에는 3일에서 일주일이면 다 고쳐져요. 그러니까 유전을 탓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과식, 그 다음 간식, 그 다음 폭식. 그 세 가지예요. 간식은 지나치게 자주 먹는 거예요. 과식은 많이 먹는 거고, 폭식도 짧은 시간 안에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질병은 요즘 대부분 고치지 못하는 병들이 다 생활에서 온 병들이거든요. 옛날 우리가 60년, 70년대에 걸리던 병들이 아니에요. 옛날 60년, 70년대 뭐 댕기열이 오고 막 그랬잖아요. 이걸 오르고 막 죽고 뭐 콜레라, 장티푸스 그런 건 주사 한 대만 맞으면 끝났어. 우리가 못 살아서 오는 미기에서 오는 전염병들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주사 한 대 맞고 낫는 병이 아니에요. 생활이 잘못돼서 온 거예요. 그 생활이 잘못된 것 중에 가장 큰 공로가 뭐냐 하면 너무 잘 먹고 너무 자주 먹고 너무 많이 먹는 거. 그게 병의 요인이에요. 이렇게 우리 인체가 요구하는 그 이상의 음식물들은 살도 피도 만들 수가 없어요. 개들은 낳는 그 당들, 내가 먹은 오늘 저녁에 뭐 드셨죠? 예? 죽. 많이 드셨나요? 죽이라고 많이 들지 마세요. 죽 한 그릇하고 밥 한 그릇 어느 것이 소화가 빠릅니까? 밥이 훨씬 소화가 빠릅니다. 단감 있죠? 센 거, 단감. 단감이 소화가 빠를까요? 홍시가 빠를까요? 단감이 훨씬 빠릅니다. 근데 여러분이 드실 때는 단감을 오래 씹나요? 홍시를 오래 씹나요? 겨우 안 되죠. 여러분, 국수가, 물 있는 국수가 소화가 잘 될까요? 밥이 소화가 잘 될까요? 만일 그 밥을 물에다 말았다면, 국에 말았다면, 소화가 안 돼요. 근데 배는 더 빨리 고파요. 수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정상적인 과정으로 내보내질 않아요. 수분을 처리할 때까지는 소화를 못 시켜요. 그냥 통과. 수분이 많을수록 입에 침은 줄어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입맛이 없고 국 좀 주면 좋겠다. 그거 생각 아예 버리세요. 그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하면 살 수가 없어요. 입에요, 입맛이 나오려면 입에 침이 나와야 입맛이 있는 거예요. 입에 침이 안 나오고 팍 말랐을 때 물 안 마시고 밥을 먹어보세요. 맛이 있나? 없어요. 감기가 심하게 오면요, 입맛이 없어요. 침이 안 나오거든. 당뇨 침이 안 나옵니다. 혈압도 뇌경색이 올 정도가 되면 침이 안 나옵니다. 침이 안 나오면 입맛이 없어요. 그래서 입맛이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침이 나와야 돼요. 근데 침이 안 나온다고 외부에 물을 써버리면, 국이나 음료나 뭐 이런 물을 사용하게 되면 침은 점점 안 나와요. 내가 안 나가도 뭐가 있어? 물기가 있네? 근데 침하고 물이 같아요, 틀려요? 여러분의 국이나 음료수나 물은요, 입에서부터 소화를 시키는 작용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침은 입에서부터 음식물을 소화시킵니다. 입에서부터 합니다. 그 입에서부터 다 소화시키고 침이요, 이빨을 전부 보호하는 일을 해요. 입안에 있는 모든 근육이나 피부를 전부 방지해주고, 세균으로부터. 누가요? 침이 그 일을 한다고요. 그러면 침이 없이 국에 말아서 드시면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위장이에요. 위장에서 입에 있는 침이 통과되지 않고 왔다는 거는 얘가 굉장히 이빨을 그냥 굉장히 무사통과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가장 강한 데가 어디예요? 이빨이에요. 그 치아를 그냥 신속하게 빨리 통과했다는 말은 이거는 보통 적수가 아니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위장에서 뭘 만들어내냐? 염산, 위액, 염산을 그 산도가 1에서 2도예요. 사과식초가 4.6, 5 이렇게 되거든요. 독한 거, 원액. 그런데 1도에서 2도 되는 그 염산을 확 만들어버려요. 그 염산이 정상적으로 바르게 딱 살면요. 고기 안 드시고, 생선 안 드시고, 야채나 이런 거 드시고, 이래서 잘 씹어서 드시고, 녹즙 이런 거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씹어서 신진대사의 과정을 정상적으로 거치면 위에서 만들어내는 염산은 1.5리터예요, 하루에. 1.5리터. 1.5리터면 여러분 어떤 병이 있을까? 보통 여러분 가지고 다니는 음료수 병 있죠? 그게 얼마예요? 700ml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거 2병 넘어요. 그걸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1.5리터가. 1500cc죠. 그런데 물을 대신에 마시고 고기를 드시고 이런 거 하면요. 치즈나 버터나 우유나 이런 걸 드시면요. 위장에서 염산을 무려 3리터를 만듭니다. 하루에. 여러분 염산이 독극물이죠.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내 군 생활할 때 해병대 생활할 때 내 밑에 후임 하나가 말이죠. 자살을 했는데 염산을 마시고 죽었다. 염산이 독극물이에요. 위장은 그렇게 강해요. 그럼 이 염산은요, 단백질을 싹 녹여요. 입을 그냥 통과해뒀다. 입을 통과해버리면 이 문을 딱 걸어 잠궈버리고 안에서 얘를 완전히 처치를 해서 보내요. 그래야 안전하거든. 그럼 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다 짜게 드셔보세요. 맵고 짜게 드셔보세요. 여러분 짜고 맵게 드시면요. 소금이 좋다? 소금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지만 필요한 양이 좋은 것이지 과하면 독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음식은 인삼이라도 과하면 뭐가 된다? 독이 돼. 왜? 모든 식물은 약이 있거든. 배추도 약이 있고 무도 약성분이 있고 다 식물 속에는 나름대로 질병과 이런 것들을 세균, 해충 이런 것들을 다 처리할 수 있는 면역 체계를 다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다 하나의 뭐냐 하면 약의 효과가 있단 말이죠. 무나 채소나 이것도 다 뭐였어요, 원래? 채소예요, 채소. 씨 맺는 채소. 그게 약인데, 약이 과하면 독이 되는 거예요. 적당하면 효과를 보고, 부족하면 효과가 없고. 맞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적당하게 드셔야 돼요. 한 가지 좋다면 그것만 팍!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비타민이 많다고 비타민만 드시면 암 더 걸립니다. 오메가3, 그거 먹어야 되는데, 그래야 혈액이 안 굳어진대.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러분이 무슨 고등어 정글입니까? 그런 오메가3는 먹으면 안 돼요. 물고기들이, 등푸른 물고기들이 말이죠. 오메가3, 4, 5, 6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 걸 많이 넣을 수밖에 없어. 왜? 얘들은 아주 물이 찬 곳에 살아요. 고등어도 보면, 고등어, 꽁치 얘들이 기온이 잡혀요. 한냉, 기온이 내려올 때, 바닷물이 찰 때, 그게 동해로 착 주류가 내려올 때, 그때 그 고기들이 따라온다고요. 찬데 살아, 찬데. 근데 걔들이 보면 고등어 기름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 기름이 많아가지고 비린내가 엄청 심해. 식으면 비린내가 많이 나. 뜨거울 때는 비린내가 안 나고. 왜? 뜨겁다고 비린내가 안 나는 게 아니에요. 미각 기능이 뜨거운 걸 먹으면 미각 기능의 절반밖에 느낄 수가 없어요. 못 느낄 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반찬을, 음식을 할 때 맛을 볼 때는 끓는 걸 가지고 맛보지 마라. 그럼 언제 맛봐야 돼요?
그 요리를 썰어서 넣고 간을 맞출 때 그때 맛을 봐요. 그리고 이 채소가 우려 나왔을 때 이 정도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렇게 요리를 해야 돼요. 근데 막 끓을 때 뜨겁거든. 그러면 제대로 맛을 알아요, 몰라요? 미각 기능이 절반밖에 작동을 안 한다고요. 그리고 그 국이 나중에 식었어. 저으심 때 여기다 물을 얼마나 붓고 다시 끓이지? 데피려고. 그냥 데피면 짜지니까. 그 물을 얼마나 부을까? 맛을 보는 거야. 딱 먹어보면 아침보다 훨씬 더 짜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 짠 걸 모르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 국 때문에 소금을 많이 먹어,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훨씬 많이 먹어. 10배 넘게 먹어. 그래서 우리나라 식품의약안전청에서 둘째 수요일인가? 그날이 국 없는 날이에요. 국을 먹지 말자.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근데 이게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그런 걸 하려면 제대로 알려야지. TV 같은 데서 알리고 해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 국이 좋을 것 같으면 국 없는 날을 하겠습니까? 서양의 제일 안 좋은 음식 문화가 음료수 문화예요. 햄버거 하나 먹는데도 코카콜라에다, 아니 우유에다. 인방, 좀 거짓말 못해서 바게스 같은 걸 먹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안 좋은 음식 문화가 국문화예요. 그리고 밥 먹고 나서 물 마시는 거. 아주 안 좋은 거. 중 한 잔 할지라도 자기 이빨로 씹을 수만 있다면 밥맛이 없어도 입에 넣어서 꼭 오래 씹어라. 중 한 잔이라고 해서 흰죽을 드시는 건 옳은 게 아니에요. 흰죽을 드시면 회복률이 훨씬 낮아요. 오히려 수분 없는 걸 꼭 오래 씹으면 회복이 훨씬 빠릅니다. 이렇게 침이 섞이지 않고 내려가 버리면 그러한 음료나 국이나 물을 사용하게 되면 위액을 배로 만들어 놓대요. 배로. 독소를 그만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보면 무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미끌미끌한 미꾸라지 같은. 얘들이 위벽을 다 보호를 해요. 그걸 짜게 먹고 하면 그걸 다 녹여버려요. 그럼 위장이 병원에 가서 검사하면 깨끗하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의사들이 깨끗하다 하거든. 좋은 게 아니다 생각하시면 돼. 위장은요, 깨끗하면 안 돼요. 위벽에는 코 같은 미끌미끌한 게 꽉 차 있어요. 근데 그게 없다는 말이잖아. 그 말은 단백질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나오는 염산들이, 예? 고기만 소화시키는 게 아니라 뭐도? 위벽도 단백질이에요. 위벽을 소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위염, 축수염, 위궤양, 그리고 암이 되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 생선을 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 우유를 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 치즈를 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 버터를 왜 먹지 말아야 되는지 건강의 차원에서 벗어나십시오. 건강 때문이라면 여러분은 하나의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건강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를 구속하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는 이 모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산 성전이 되게 하는 것이다. 아멘? 산 성전이 되게. 결국에 우리를 그렇게 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것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전에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목적이지 건강이 목적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국이나 묵기 있는 음식을 사용할수록 입에 미각을 느끼는 침이 나와야 되는데 침이 나오는 그게 점점 느려진다. 침이 안 나오면 회복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에서부터 이빨을 주시고 이 과정을 다 거쳐서 나가야지. 내가 먹기 좋다고 그냥 음료수 한 잔 먹고 말이죠. 녹즙 한 잔 먹고 그런 일 좀 하지 마라. 아프리카에 살면 그 무더운 여름에
야자수가 있잖아요. 우리도 그 야자수가 필요했던 비슷한 과일을 만들어 놨겠지.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신 거예요. 맞죠? 예. 근데 이게 보면 기름이 내가 오늘 먹은 음식들, 그것이 죽이든지 과일이든지 밥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결국에는 당으로 바뀌어야 돼요. 당으로 바뀌어야 우리가 활동할 때 들어가는 에너지, 원료가 된다고요. 맞죠? 당이 돼야 돼. 감자든 고구마든 당근이든 오이든 결국에 뭐로 바뀐다? 당으로 바뀐다. 그 당으로 바뀌어서 에너지화 돼야 돼요. 그 에너지화 되려면 당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혈액을 통해, 처음에는 여기 들어가가지고, 자, 이 과정이 이런 거예요. 이빨에서는 잘게 부수고, 침을 통해서 더 잘게 부수고, 위장에 날아가면 염산을 통해서 더 잘게 부수고, 그 다음에 소장에 가서는 부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균을 만들어요. 균을 만들기 위해서 발효라고 하는 걸 시키는 겁니다. 발효. 발효는 좋은 거예요. 썩으면 안 돼요. 위장을 통과하는 시간을 오래 지체되면 발효가 되는 뿐만 아니라 썩어요. 과일과 야채와 이런 곡식종류를 같이 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위에서 썩어요. 발효가 된다고. 위는 수리되면 안 돼요. 좋은 말은 발효지만 나쁜 말은 썩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소장에서는 완전히 균을 만들어야 돼요. 이 균을 만들면 이것이 문맥혈을 통해서 간에 가서 소독을 해서 이거를 혈액을 통해서 다 보내주는 겁니다. 그런데 소장에서 발효를 시키려면 발효는 참아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술이 발효식품이잖아. 매주도 발효시키잖아요. 된장, 간장, 고추장 다 발효, 김치도 발효식품이에요. 옛날 그 시골에서 술 담궜잖아요. 그 술 담글 때 술밥으로 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술밥에다 뭘 섞죠? 누룩을 섞죠. 그 누룩만 썼습니까? 술약을 썼습니다. 그래, 물 좀 같이 부어가지고 어디 갖다 놓죠, 그거를? 아랫무게, 불이 제일 잘 들어오는 데 다 갖다 놓고, 그냥 갖다 놓으면 안 돼. 뭘 덮어요? 이불을 탁 덮어놔야 돼. 그러면 안에서 뜨거워지니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처음에는 아무 소식이 없어. 나중에 들어보면요, 뽀글뽀글 해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안에서? 발효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따뜻한 데가 아니라 불도 안 들어온 곳에 딱 갖다 놔버리면 발효가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도 안 되지. 우리 몸에 발효시키는 건요, 소장에서 해요.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을 대신은 하면 절대로 안 돼요. 변을 잘 못 보고 변비가 심하다고 해서 자꾸 관장을 해버리면 관장은 치료가 아니에요. 관장은 변을 전혀 볼 수 없는 비상수단으로 하는 응급조치지. 응급조치와 치료는 다릅니다, 엄연히. 응급조치는 장이나 폐나 심장이나 아니면 소장에서 우리 인체가 할 수 없어서 대신에 임시해주는 게 비상조치예요. 그게 응급조치라고. 맞습니까? 근데 그걸 계속 해버리면, 껍데간장, 레몬간장 이런 거 자꾸 해버리면 장이 점점 무력해져가지고 나중에 병 못 봐요. 소장에서 발효를 시켜야 되는데, 학자들이 연구해보니까 결국에 발효가 돼가지고 효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발효식품을 먹어야 돼. 그래서 발효식품을 만드는 거야. 이 발효식품을 먹게 되면 여러분은 매일 술을 마시는 거예요. 위장에서부터 완전히 술이 돼요. 소장에서 해야지. 발효를 시켜서 넣으면 안 돼요. 그건 소장이 그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 치료라고 하는 말은 어떤 조직이나 기관이 그 역할과 기능을 하지 못할 때 그걸 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원래 기능,
그 고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주는 것이 이것이 치료입니다. 자연 치료란 뭐냐? 자연. 자연이란 말은 이런 자연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원래대로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무가 원래대로입니까? 사람이 원래대로에? 사람이 원래대로 같으면요, 에덴에서 죄 없이 죽지 않아야 돼. 그게 원래대로야. 맞습니까? 자연은 있는 그대로. 원래 그 있는 그대로. 그게 자연이에요. 사람들이 이런 자연으로 생각하는데 천만에. 거기 가서 유기농물 뭐 짓고, 비료 안 치고, 농약 안 치고, 제초제 안 치고, 흙벽으로 짓고 말이죠. 거기 살면 나는 자연인이다. 그럼 자연인이야? 옛날에 조선시대는요, 다 그런 데 살았어요. 삼국시대에 전부 옥수수 해가지고 발랐어요. 이런데 무슨 이런 요즘처럼 카페트가 깔렸어요? 없어요. 이런 다이노가 어디 있었냐? 다 황토지. 그때 평균 연령이 삼국시대에 신라 고구려 백제 때 평균 연령이 30세요. 조선시대 와갖고 겨우 35세요. 그 요즘 농약, 제초제 다 친 거 먹어도 몇 년 살아요? 몇 세예요? 80 넘잖아. 다 90, 80. 어떤 분 그러세요. 어떤 장모님이 농사를 많이 지어요. 야, 장모님 그 많은 농사를 유기농으로 하면 참 고생이 많겠네요. 하니까. 아이고, 장모님 무슨 소리 하냐고. 그걸 어떻게 유기농으로 하냐고. 그럼 약 줍니까? 제초제 치고 농약 주고 다 한다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괜찮기는요. 어쩔 수 없지. 농약, 제초제 안 치고 죽어갖고 일하다가 그래 빨리 죽으나 제초제, 농약 치고 그거 먹어도 그게 더 오래 산다는 거예요. 네? 뭐 자연이 뭔 줄 알아, 자연. 이런 자연 속에 들어가는 그 자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자연은 원래 상태다. 중국의 노자가 자연이란 있는 그대로 두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 근데 지금이 있는 그대로가 아니거든. 사람도 타락하고, 나무도 이런 나무 아니에요. 이런 나무들이 단단해 보이죠? 응? 하면 이게 쑥쑥 들어가요. 나무, 쇠가지고 두드리면. 노아 당시에 방주를 칠 때 그 나무가 쇠처럼 단단했다고 그러잖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고. 다 타락했어. 기후도, 모든 게 다 오염되고 타락되고, 사람도 그렇고. 맞습니까? 그러면 있는 그대로 어디에 있는 그대로가? 죄 없을 때. 에덴이지.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입균으로 창조해 놓으신 말씀으로 창조했던 그 에덴이 바로 자연이에요. 근데 에덴이 지금 있나? 없죠. 그러면 이 땅에서 어디로 돌아가는 게 자연일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부터 왔으니까. 그 자연이란 궁극적으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왜? 한번 보세요. 이 전인 건강에 영적 건강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어떻게 회복하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육체가 죽지 않는 육체로 바뀌어지려면 어디로 돌아가야 되죠? 말씀으로 돌아가야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죠.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뭐냐? 성경 보고 기도하고, 뭐 기구 같은 거 쓰면 말씀이 아니래. 아이고, 내가 참 머리 아팠어. 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왜곡을 시키는 거냐고. 성경은 말씀이란 내용을 두 가지 용어를 써요. 하나는 로고스, 하나는 레마. 구약은 거의 레마예요, 레마. 로고스는 요한이 썼어요. 헬라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이 추앙하고 있는 신의 능력, 그걸 예수님에게 맞춘 거잖아요. 그런 게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고스든 레아든 이것을 사람에게 쓸 수도 있고 하나님께 쓸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 말씀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죄의 언어로 기록된 하나의 도구야. 그 성경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응? 성경책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성경의 글씨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냐고. 그 성경의 내용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구원이 있는 거지. 아멘? 이걸 모르면 성경을 막 읽고 통독하고. 성경 많이 읽고요. 연애신에 많은 아는 사람들 비판하고 더해요. 왜? 그분을 못 만났거든. 많은 교파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서로 편을 갈라놓고 네가 맞다 내가 맞다 그런 소리 안 한다고. 2단이 3단이 이런 소리 안 한다고. 아니 예수님이 언제 2단 3단 소리 했어요. 예수님은 편을 가르는 게 아니라 편을 무너뜨렸어요. 있는 자와 없는 자, 배운 자, 배우지 못한 자와 이 모든 편견의 벽을 다 산마리아인가 유대인도 벽을 다 낮췄죠. 그럼 어떻게 예수 믿는 예수의 사상이 사랑인데 사랑은 나누는 게 아니에요. 제가 나누는 거지. 사랑은 나누어진 것도 하나로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아멘? 예수님을 못 만나놓으니까. 성경을 많이 알아. 사단이 보세요. 사단이 성경을 잘 알아요. 이 세상에서 신학 천재야. 근데 예수 믿나요? 유대인들이 신학을 잘 알았죠? 구약을 거의 예보다시피 했잖아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 시편.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할 줄. 전혀 아니잖아.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도구예요. 예수님도 육신으로 죄의 모양으로 입고 오신 그분도 도구야. 모세가 지팡이를 든 도구인 것처럼 같은 거예요. 그러면 말씀의 출루는 뭐냐? 위장이 소화액을 못 만들면 위장 스스로가 소화액을 만들 수 있는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장을 만드셨잖아요. 췌장을 만들으셨잖아요. 췌장을 만들 때는 췌장에서 베타셀에서 인슐린을 만들도록 만들어 놨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병이 들어서 못 만들잖아요. 베타세포 고장이 났잖아요. 그러면 췌장이 그 원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이라는 것은 원래 상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말씀의 상태로 돌아간다. 이 말은 췌장이 그 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것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걸 오해를 해요. 그래서 지방간도 이걸 보면 우리가 먹는 음식이 너무 가하면 저녁에는 활동을 안 하잖아요. 저녁에 뭐 좀 하다가 잠자잖아요. 잠을 자면 거의 뭐 코를 곤다든가 뭐 하면 그것만 움직이지. 심장 뛰고 위장 움직이고 뭐 그런 거지. 위도 안 움직여요. 잠자면 제일 많이 움직이는 게 있어요. 심장하고 눈동자예요. 눈동자는 하루 동안 84km를 가요. 걸음으로 계산하면. 내가 잠을 자도 눈은 계속 움직여요. 여러분, 애기들 잠잘 때 눈을 봐봐요. 눈 움직여, 안 움직여요? 움직이죠? 못 봤어요? 애기들 안 아프셨어요? 보시니까 애기들이 자는데 눈이 움직여, 안 움직여, 안 해? 움직이잖아요. 눈 이렇게 안 봐도 눈꺼풀에 움직이는 게 보이잖아요. 맞죠? 관찰을 안 해보셨네. 만약에 그게 안 움직이면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동공이 이 안구가 붙어가서 안 떨어져요. 이거 움직여 수분이 눈에서 나오는 수분을 계속 뭉쳐줘야 돼요. 이걸 걸음으로 계산하면 24시간 동안 84km를 갈 만큼 안구가 움직여요. 많이 움직이죠? 근데 여러분이 움직이래서 움직이나요?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그런데 그 눈에 수분이 안 나오면 눈이 피곤하고 충혈이 돼요. 맞습니까? 예. 그게 안구건조증. 그러면 가서
인공 눈물을 사다 넣으면 돼요? 그거 왜 사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만들어 놨는데. 피가 잘 가도록 만들어주면 눈물은 저절로 다 나오게 돼 있어요. 피가 그 일을 한다고. 결국에 이런 기름들이 밤에 사용하지 않으면 당으로 놔두면 안 돼요. 그러면 뼈고 뭐고 다 상해요. 근육도 상해요. 발효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남는 당을 전부 다 기름으로 바꿔야 돼. 왜? 기름이 제일 가볍거든. 그 기름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누가 해야 되냐? 간에서 해야 돼요. 글리코겐을 통해서 간에서 기름으로 바꿔야 돼요. 기름. 근데 이 기름을 바꿔가지고 간의 순환이 느리면 여기다 쌓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방간이에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간 바이러스 C나 A나 B가 있으면 그러면 기름이 많이 쌓이니까 피순환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면 얘들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C도 활성화되고 B도 활성화되고 그러면서 그게 또 다른 사람들이 전염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은 그릇을 어떻게 하죠? 전부 다 삶아요. 소독기만 넣으면 안 돼요. 다 못 죽여요. 그런 바이러스들을 물에다 100도 이상 삶아요. 그래야 암도 이런 게 다 죽어요. 피가 안 가면 얘들이 활성화돼요. 피가 잘 가면 간에 지방이 안 쌓이고 피가 순환이 잘 되면 그런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어도 죽을 때까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해하셨죠? 예. 단지 다른 사람들이 옮기지 않기 위하여 예방할 필요는 있지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근데 이렇게 기름이 쌓이면 기름이 가만히 나요? 오, 기름이 나중에 굳어지는데? 그 굳어진 게 뭐예요? 경화라고 하는 겁니다. 간경화. 이 경화가 다음 가면 뭐가 되죠? 암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암은 기름 때문에 암이 온다. 모든 암은 결국에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몸에, 이런 땅에서도 있잖아요. 제일 안 좋은 쓰레기가 기름 쓰레기야. 미군 부대가 서울 쪽에 있다가 평택으로 이전했잖아요. 그걸 하고 나니까 막 밑에 기름으로 막 새가지고 땅을 다 베려놨어. 이 기름이 제일 안 좋아. 우리 몸에 기름이요, 오래되지 않는 기름은 괜찮아요. 오래 안 된 기름들은 우리에게 도움이 돼. 무슨 도움? 셰프에도 다 기름 있어야 되죠. 또 여성이 여성도 한 것도 기름이 있어야죠. 지방이 있어야지 아름답지. 여자들이 기름이 하나도 없어봐. 삐쭉 말라고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 혹시 또 살이 너무 없는 분들 자책하지 마요. 찌면 되니까. 기름이 있어야 돼. 지방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어떤 지방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하면 지방이 자주 교체가 돼야 돼요. 그러면 오래되지 않는 지방은 참 하얀색이에요. 뜯어서 보면 하얀색이에요. 여러분 소나 돼지나 이런 걸 잡은 걸 보면요, 식유점 한번 가보세요. 하얀색이에요. 왜? 오래된 거는 안 하거든요. 근데 한우 먹인다고 농사 짓는데 키우다가 오래돼서 늙은 소를 잡아봐요. 기름이 무슨 색인 줄 아세요? 황토색이에요. 만약에 닭이나 돼지나 염소나 소들을 잡아먹는 식용으로 그렇게 키워서 오래 몇십 년 동안 놔두면 전부 암으로 죽어요. 전부 암으로 죽는다고. 암 종균이 가득가득해. 여러분 우유에도 암 종균이 가득가득해. 무엇인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암도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지방이 오래되면, 이 기름이 오래되면, 지방이 기름이잖아요. 오래되면 하얀색이 아니고 황토색이 돼요.
그 항토색이 된다는 말은 어디에 가기가 가깝다? 항토에 돌아갈 때가 다 됐단 말이에요. 아담에게서 왔잖아. 우리가 아담으로, 우리 선조 아담이 아니고 흙이 아담이 흙. 아담아. 흙을 보고 아담이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그 아담이 그 흙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막으려고 뭐가 출현해요? 암이 등장하는 거예요. 암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야. 암은 우리 인체에서 세포 중에 가장 충성스러운 세포가 암세포예요. 접근을 잘못하는데 어떻게 암이 나나? 가서 병원에 가고 시간 다 허비하고 항암 치료하고 뭐 하고.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이 있거든. 강력 추천하세요. 일로. 여기 오면 여러분 설명 안 해도 돼. 여기 오면 제가 설명을 드리고 본인이 시비를 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암세포는 암세포로 들어가는 혈관을 전부 차단을 다 해도 얘들은 자라요. 뭘 먹고 자랄까? 쓰레기. 이 지방이 많으면 지방세포 속에 뭘 두죠? 독소를 보관해요. 독소, 화학, 중금속, 이런 독소들을 지방세포 속에 다 넣는다고요. 거기는 또 물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살을 빼려 하면 지방을 빼야 되는데 그 지방을 빼려 하면 안 빠지는 거야. 왜? 독소가 들어있거든. 독소를 먼저 빼야 지방이 빠지는 거예요. 순서가 참 운동 막 하고 땀 흘리죠. 빨리 빠지는 것 같죠? 그때뿐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몸에 청소, 디톡스를 제일 잘하는 친구가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쓰레바지 들고 빗자루 들고 뭐 LED 청소기 들고 다니면서 몸 안에 들어가서 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의 디톡스. 청소 제일 하는 곳이 잘하는 곳이 피입니다. 피. 피가 좋은 거 공급하고 쓰레기를 다 같이 넣는다고. 맞습니까? 그래서 피가 뭘 속해요? 죄를 속한다. 피가 뭐다? 생명이다. 아멘? 아멘. 이렇게 지방이 쌓이는 말이죠.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 간상동맥이 있습니다. 간에 지방이 쌓이면 간상동맥도 막힌다. 여기 있죠? 여기 있어요. 이게 전부 혈관에 피를 공급하는 곳이에요. 큰 혈관이에요. 여기에 말이죠. 이 간상동맥 큰 혈관에 죽처럼 끈끈한 혈전들이 차는 거예요. 간에 그렇게 된 사람. 지방간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 그래서 간을 병원에서 딱 찍어보면, 이거 뭐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보면 알아요. 자, 그런데 그런 분들이 조그맣게 된 게 아니라 여기 올라가는 경동맥, 이 후두 경동맥, 여기도 막히는 거예요. 그것이 중풍이잖아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단순히 지방이 간에만 쌓이는 게 아니다. 그게 짝이 있다, 짝이. 그게 문제가 있다는 말은 심장에 또는 뇌에 있는 뇌경색을 가져올 수 있는 그 근거가 다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